자, 어쨌든 이제 K 속도인데 K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문을 좀 해봤거든요. 이것도 있네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가지겠죠. 고객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졌느냐 이전보다. 또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등등 뭐 이런 사항들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가 펑크나는 이유,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역량의 문제인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 사실 이것만 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또 납기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변화 속도의 필요성의 공감. 이거는 참 되게 많은 작업이 실제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네. 이 단계가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조직 문화에서 풀기는 되게 어려워요. 혹시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전 아마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의 정도죠. 이 파악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도가 있었네요. 이제 명확한 업무 지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속도가 좀 느린 경우들이 좀 있는 게 있었고요. 보통으로 보신 분들은 체감 정도 반반 대비 기대만큼 뭐 빠르지 않아서 납기 꼭 임박에 가서 왜 마무리를 하니 뭐 이런 거죠. 납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임박 갈 테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효율 이제 사실 케바케가 중요한 게 한 것이 뭐냐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10시간 동안 해야 될 만한 일을 불과 그게 1시간이든 30분이든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적합한 도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도구를 도입하려면 1억이 들었던 게 지금은 도구에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게 1억이 들어서 안 했다면 지금은 뭐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0시간 동안 하고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IT 도구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인력이 이제 MZ세대에서 들어와서 그 친구가 그걸 풀어내면 이건 뭐 완전 달라지거든요, 조직 문화가. 그래서 MZ세대에 집중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챙겨주는 내부의 리더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뭐 소규모의 사장님은 그죠? 인복이 있는 거죠. 고객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속도에 대한 개념, 이제 K 속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다뤄주실 텐데, 한번 뭐 속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뭐 계속 바뀌고 있고. 결국은 속도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독을 하면서 약간 좀 느꼈는데, 그걸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뭐 이런 정도만 잠깐 볼게요. 그리고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빠르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받으면 빠른 논의와 자료 검토가 이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조직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빠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플이에요? 구글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구글인가요? 아예 보면 회의 시간에 40분이면 20분 동안 자료를 읽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팩트 공유죠.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니 차라리 프린트를 주고 2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다 정독을 해. 그걸 갖고 우리 고민하자. 이런 거죠. 그럴 확실히 피드백. 보고서든 격식을 갖추지 않는 피드백. PPT를 없애자.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죠. PPT를 보고를 하지 말자가 뭐 제 기억에도 한 15년 전부터 일부 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배민 같은 데는 그냥 단톡방에다 올려놓고 굉장히 그때 많았죠. 배민 같은 경우 단톡방에 막 전체가 있고 팀별로 있고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3초 만에 의사결정 끝나는 걸 뭐 그거를 하루 이틀 기다리고 줄 서 있고 격식을 갖추지 않으니까 빠른 피드백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긴급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요게 이제 그죠? 뭐 카톡만 하더라도 그죠? 그런 도구가 많죠. 뭐 아무튼 요 정도만 결국은
지금 얘기한 요게 이런 시스템 중소 중견기업들이 특히나 협업의 도구가 들어와 있는데 도구의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얘를 넘어가지 못해요. 기존의 업무 스타일에서. 그래서 이거를 못 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뭔가 있네요.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제 팀즈나 줌, 메타버스, VR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걸렸던 것들을 아마 여기에는 그냥 1시간 만에 끝내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얘기할 거 아마 나올 거요. 기존에 우리가 최근에 2년 동안,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지금 1시간 만에 끝내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설문 문항을 만들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까지 정독을 안 하고 지금 보는 건데,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자, 이제 엄청 빠른 것 같다. A부터 Z까지 관련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상황에 대한 즉시 대응. 자, 이거는 이제 시스템과 개인의 역량, 조직적 역량이 갖춰진 상황이겠죠. 이거 어느 회사인지를 모르겠네요. 부담 가질까봐 이름을 넣는 거를 빼서 처음에 신청받을 때 있던 기업이면 5월 4일이니까 5월 4일이면 여기 어느 기업인지 있겠는데요.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전략이 있대요. 일단 그냥 제 판단에는 일단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느낌이 완전 드네요. 전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뭐 전략은 이제 대리급에서도 충분히 전략을 펼쳐서 권한과 나름대로 그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리급 수준에서도 전략을 펼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실행. 이건 뭐죠? 와, 이거 오늘 이게 들어온 기업이면 좋을 텐데. 요청한 사항을 바로 해결한다.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 아마 고객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컨설팅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안을 하면 경우수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제안서 줘보세요 이러거든요. 안 주거든요.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안서가 A, B, C, D면 여기는 C구나. 그럼 그 C를 꺼내거든요. 근데 보통은 뭔 어떤 거 할 때 제안서를 밀어놓고 설명하느라 바쁘거든요. 고객은 들을 수준이 안 되거나 이미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IT나 문서 기능 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담하면서 타이핑 쳐요. 그리고 그거 그냥 보내서 그게 제안이에요. 그게 제안. 나중에 제안 줄게가 아니에요. 아니라 상담하면서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제안 이렇게 갈게요 해서 그런데 또 보낼 것도 아니고 그냥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오면 구글 문서 주면 되잖아요. 단톡방에다가 굳이 구글 이메일 없어도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냥 클릭하세요. 그래서 문서에서 여기다 그럼 필요한 요청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 순간에 1시간 동안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제안서를 줘버리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안서를 주고 PT했던 것들이 역량 있는 직원이 실무자가 들어가면 1시간 이내에 제안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팀장 불러와서 이러는데 브리핑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안 받고 뭐하고 거기에 결정자 그냥 글씨 보게끔 구글 문서에 들어와 버리면 1억짜리 프로젝트라도 거의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끝나버리겠는데. 뭐 그런 거죠. 또 여기는 역시 또 상황 파악이 발생해서 여기도 그러네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 상황을 발생했을 때 상황 파악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경우수와 문제에 따른 원인에 대한 경우수와 원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경우수에 대한 역량들이 시스템화돼 있어야 뭐예요? 즉시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시스템과 조직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한 설문을 했네요. 중요한 설문.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띵크 플랜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한번 이거 볼까요? 최근에 보이는 이제 본인의 이제 어쨌든 이제 회사를 봤다면 본인의 IT 도구, IT 역량. 그러니까 결국은 여 앞에서도 봤지만 개인의 IT의 역량이 이전에 일주일을 하루나 1시간 만에 끝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떤 거를 많이 다룰까? 저도 벌써 패들렛 보여드릴까요? 패들렛을 얼마나 쓰나?
패들렛? 만든 패들렛을 보면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죠. 자, 에버노트 볼게요. 에버노트. 에버노트 도구. 자기보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고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까 정리한 건데 여기 맨 위에 한번 보면 3278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트가 3000개가 넘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아마 우리 임정록 교수님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구글 업네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있죠. 또 여기 캘린더 일정 관리. 캘린더 일정 관리 협업이 MS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오시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아예 회의를 하지 않아요. 연구에 몰입하게끔. 그 다음에 오후에 있고 오전이 비어 있는데 결국은 20명이든 30명이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팀에서 회의를 해야겠다 클릭을 하면 그냥 경우 수로 그냥 시간이 딱 떠버려요. 그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주요 미팅 전무님 안 되세요?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다시 또 그거 몇 시간 걸릴 거를 몇 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분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K속도 관련 토론거리. 토론거리 한번 볼게요. 임정덕 교수님, 이제 요게 토론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시면서 적절하게 좀 활용을 그때그때 떠올리시면 이제 해주시면 될 텐데, 자, K속도 모든 업종에 이게 적용이 될까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K속도라는 게 개념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달리 고민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우리는 K속도 하면 빨리빨리에 대한 부정적 요소라는 거에 약간 함정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게 아마 우리 교수님이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언어적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언어적 정의는 세뇌에 의한 게 있고 스스로가 판단하에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교함이라는 게 있네요. 정교함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 정교함의 의미가 뭔지를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도 판단했는데 그다음에 K속도로 인한 오류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뒷부분에 좀 체계하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K속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감, K속도와 자신의 업무 연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가. 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한번 다른 걸 질문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저거 고민을 같이 해서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MZ 세대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보다 강점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해서 이거를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정보에 빠르고 목적성이 명확하면은 몰입한대요. 이건 뭐냐면 Y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보다 What, 그냥 그거보다 why 개념적 사고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면 스스로가 몰입하는 역량이 저희보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리더 조직은 리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누가 했어요. 그게 리더라는 거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더에 대한 정의도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다 보면 디지털 활용과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회사에서 돈을 줘야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단어가 이때도 그때 되게 눈에 띄었다고 얘기했는데 기존 세대보다 경험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대요. 이거 이해 가세요? 내가 지금 회사가 10년인데 이건 뭐예요? 그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의 반감기가 있고 또 루트 스마트에 대한 그 체계도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특히나 의료에 대한 지식은 30%는 잘못되거나 그죠? 사장되는 정보. 일반적인 것도 1년에 15%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10년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학습하지 않는 리더라면 뭐예요? 불과 쓸 수 있는 정보는 10%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경험으로 보면 MZ세대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가 같이 매칭되겠죠.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에 지금의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속도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더 MZ세대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가장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건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MZ세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모든 문제는 통제권에 있잖아요. 일단 통제권은 이제 우리잖아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또는 인사 담당자로서, 교육 담당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번에 K 속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임정덕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 교수님, 제가 앞에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부담을 드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워낙 키워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한 이유는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갖게 읽어서 교수님이 고민하신 내용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좀 더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네, 들어갈까요? 네네네. 말씀 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또는 대충대충이라는 그런 어떤 자조적인 생각이나 개념이 20세기까지 적어도 21세기 초반까지 사실은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또는 대충대충이란 게 한국인의 어떤 결점 또는 약점으로 이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자. 모든 인간이나 조직이나 나라나 어떤 개체도 추구하는 게 뭐냐? 효율성 아니냐? 그럼 그 효율성이란 게 결국 그게 뭐 경제 같으면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개인의 어떤 뭐 성장, 뭐 지식, 생산 모든 것을 합해서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효율성이 막바로 뭐로 표시되느냐? 속도로 표시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속도라는 게 결국 인간이란 것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노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시간이란 건 속도로 이 표시될 수 있는 거니까 속도의 노예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 누구나 어느 나라나 사회가 경제 성장을 열망하고 있고요. 모든 개인은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뭐 재산 형성이나 어떤 뭐 지식이나 어떤 것도 더 빨리 다른 나라 또는 남보다 빨리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바로 상대적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게 막바로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속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아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기업 또는 사회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혁신의 목적이 뭡니까? 막바로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 더 낮게 만들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막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요. 우선은요. 이거는 자연과학적 개념으로도 일단 설명이 가능하고요. 우선 연력학 법칙에 E는 쌈 mv 스퀘어라는 이 공식이 여기에서 에너지는 실제로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국민소득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소득일 수도 있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M이라는 질량 또 실제 우리의 경우에는 투입물의 크기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 액수 또는 매출 또는 뭐 자본 이런 것들로 표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V 스퀘어 V가 막바로 속도, 생산성 뭐 이런 것들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꺼번에 빨리 뭐 투자나 뭐 자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단 단기간에는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더 높이고자 소득을 더 높이고자 성장률을 더 높이고자 하려면 뭘 해야 되나 V 이 기술 발전 속도 생산 처리 속도 혁신의 속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제약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관통하는 것에서 경제학 용어로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이 뭐 항상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건데 특별히 제가 좀 강의 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 이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 모든 속도를 결정하는 데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학문의 지식 배가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인데요. 12년 전에 퇴임했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의 지식이 지금 배가 되는데 9.4년으로 좀 조사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완전히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학자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적어도 경제학 지식이 2배 이상 뭐 더 늘어났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문도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아프스만의 이 조사한 또는 제시한 이 시간에 대해서 측정에 대해서 뭐 다른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걸고 출판을 한 정도면 적어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다면은 뭐 경제학을 비롯해서 물리학, 뭐 수학, 심리학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식이 증가하고 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반감 또는 체감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저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니 저 할 때마다 하나씩 옮기십시오. 우선 저 설명은 앞에 요거에 온라인이요. 이 온라인 쇼핑이 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게 뭐 물론 한국의 속도입니다. 다른 모든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속도는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됩니다. 다음 이 보십시오. 1960년에요. 한국은 도시화율이 한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든 전형적인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1990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빠른 세계화된 도시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요. 30년 동안의 농경 사회에서
완전히 도시화 사회로 변화된 예가 옛날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예, 다음. 도시화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아파트 아닙니까? 주거 방식이요. 이런 식으로 빨리 변한 1970년대는요. 아파트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1900, 그것도 한 30년 미만에요. 매년 3, 40만 또는 50만 채의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입주가 되고 해서 지금은요. 한국의 아파트 거주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리포트할 또 하나의 항목입니다. 예, 다음 가주십시오. 뭐 시간 관계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세기까지는 한국이요. 다방 문화, 다방에 의해서 모든 사회생활이 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에 21세기에 들어와서 다방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자리를 커피 전문점, 커피숍들이 차지했는데 그 숫자는 여전히 지금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국의 변화 속도의 하나의 예입니다. 예. 예. 넘어가 주십시오. 예,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MZ세대의 정의에 대해서 탭스카트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뭐 제가 또 뭐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도저히 이 시간 관계로 이걸 할 수 없고 그대로 한번 쓱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N세대들 또는 MZ세대들은요. 지금의 기성세대들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는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르다. 또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어떤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발전과 속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강조한 바대로요. 속도라는 것은 결국 남보다 빨라야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빨라야 되고 다른 회사보다 빨라야 되고 다른 개인보다 빨라야 그게 빠른 거지. 남이 다 빠른데 나도 빠르면 그거는 특별한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빠르다 하는 게 결국 발전이고 상대적으로 느리다 하는 게 거기 뒤떨어짐 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 책을 통해서 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제 생애를 통한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험들을 다 좀 상당수 지금 설명을 하고 풀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로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뭐 군사적으로 뭐 발전된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도 적어도 발전의 속도, 사회 변화 또는 제도의 변화에서는 너무나 다른 괴리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뭐 아주 뭐 생생한 경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은요, 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참고로요, 1960년 초에 필리핀은요, 한국의 1인당 소득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7, 80불 할 때 필리핀은 200불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 속도가 어떻게 달랐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체감하고 알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만약에 필리핀이 당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은 오히려 옛날 속도보다 더 떨어지거나 또는 그 언저리에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겠느냐. 아마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정에 가서 가정부 생활하고 또 그 필리핀 공장이나 또 사회에 가서 일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속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요, 이 1960년대까지 이런 형편없는 상태에서 2000년대 이미 세계 열강의 반열에 진입한 것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세계 경제사에서 이전에 전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빠름이란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요,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부작용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혼란 이런 것 때문에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점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눈으로 대충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요, 한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가장 큰 강점이고,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 디지털에 적합한 문자이다 하는 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의 지금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계 각국 학교의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경우가요, 2020년에 43개국 1690, 1700 학교입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절감하시겠지만요, 한글이, 한국말이 외국의 제2 외국어로 가르쳐지고 채택되고 있다 하는 이거는요,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해외 거주 동포 수가요, 약 한 700만 명을 750여만 명 되는 걸로 이 보고가 되는데요. 중국인들은 약 한 6천여만 명 이상, 뭐 6, 7천만 명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수로는 훨씬 뒤떨어지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의 해외 진출,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측면에서 한국연의 해외 진출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자료 모으기 전에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국인이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예. 보시면요, 세계 역사상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이내에 GDP 10위권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웅크타드에서요,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이면 알 텐데,
옛날에 유니세프 참 원조 주는 기관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유니세프 차원에서도요. 지금 아까 한 대로 이제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모금 규모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네. 예, 넘어가 주십시오. 이 한류에 관해서는 뭐 상당히 잘 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별히 여기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단시간에 모든 분야, 뭐 어떤 하나의 뭐 K-팝이나 이런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뭐 모든 그 분야에서 세계를 지금 빠른 속도로 석권하고 있거나 석권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뭐 우연히 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결국 한국의 속도, 경제 발전 속도가요, 이런 이 한류 또는 문화 발전 속도에 소위 바톤 타치한 경우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요, 시간당 임금지수거든요. 1990년에 보면은요, 한국은 지수상으로 2015년을 100으로 칠 때 18.3이니까 뭐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 미국이나 일본은 훨씬 더 높은 경우이고요. 일본 경우에는 2015년을 100으로 치면요. 이 25년 전에도 일본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속도, 이게 한국의 속도라서 과연 정말 한국이 빠르네 하고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류, 한국 문화가요, 산업화와 30년 시차로, 시차는 한 30년 있고요. 속도는 비슷한 속도, 연관 효과의 파급성도 이런 식으로 산업화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전에 없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퍼뜨리는 속도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다릅니다. 한국이 다릅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또 이 속도를 내게 만드는 한국인의 성격 가운데 몇 가지만 짚었는데요. 식사 문화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빔밥. 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줄임말 만들기. 물론 이 한국말의 특징도 있습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도요. 우리가와 같이 이런 뭐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외계어 외러 같이 들리는 줄임말 만들기가요. 이렇게 빨리 전 사회에 퍼지는 경우나 예가 없습니다. 각국의 산업화 소요 시간이요. 영국 200년, 미국 120년, 일본 80년인데 한국은 약 30년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가요. 부작용은 없나? 많습니다. 불만 불평의 정도가요. 어느 나라에 비해서 크고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당대,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약간 K 속도가 뭐 확실히 뭐 뭔가 역할은 했는데 좋은데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 이 속도를 살릴 거냐? 저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속도를 살리되 이제부터는 안전한 속도, 신뢰할 수 있는 속도, 정직한 속도로 만들어야만 명실공히 최선두 그룹에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길을 모색하자. 아, 우리 교수님 연세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글쎄요, 이게. 그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훈 회장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회장님은 쭉 흐름들을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또 이제 저희 세대 또 저희 밑에 세대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경제 성장의 일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뭐 그런갑다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위에 선배님들은 사실 뭐 아무튼 뭐 광주 사태 이전부터 굉장히 사실 민주화부터 산업화부터 만들어낸 역사의 기본기를 가지고 이제 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면서 이제 좀 퍼즐이 좀 맞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회장님은 좀 어떠셨는지? 네. 먼저 우리 임정덕 교수님 강의 진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시대 주역으로 이렇게 옛날에 한국은행에도 계셨고 또 아주 자세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은 과연 그 특별한 종인가 인종인가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만 되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30년 이내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어떤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존재 가치로 사는가?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서로 생각의 갭이 다른 상태에서 무슨 일시적인 봉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그 인간의 가치 또는 뭐 생활의 어떤 신조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관, 직업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 지금 시대에 와서 한 번쯤 담론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K 속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그 안전한 속도, 신뢰할 수 있는 속도, 정직한 속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바른 길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안전한 속도, 신뢰할 수 있는 속도, 정직한 속도라는 것이 저는 조금은 젊은 세대들한테 포커스가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젊은 세대의 그 어떤 지금 이제 초역전의 시대에서 젊은 세대가 더 똑똑하고 나이 많은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아이디어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나이 든 기성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되게 만들느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그것이 더 큰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또 현업에서 실제 우리 현대무백세 우리 이재성님, 우리 이재성 매니저님, 실제 좀 어떠세요? 저 이렇게 이제 채용 시점에서의 면접의 분위기와 또 채용해서 실제 또 일하는 분위기, 또 뭐 그런 것들 뭐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방금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MZ 세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구성원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MZ 세대들의 그러한 좀 차이, 그리고 회사의 주 세대 자체가 MZ 세대로 좀 변화함에 따라서 회사의 인사제도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지금 회사의 인사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일의 목적,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자체가 조금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팀 MZ세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막내한테 좀 물어보면 동료들은 지금 현재 직장에 대해서는 그냥 일의 하나의 개념, 그들은 지금 근로소득으로만으로도 지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면은 밤새워서 일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서브가 되면서 내가 단순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끊임없이 좀 물음을 준다는 거죠.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박수 한번 주시죠. 되게 중요한 걸 잡아주셨네요. 그죠? 서브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 사례에 전략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와서 책임과 권한이 뭐 결국 되게 잘 나가는 회사다. 누군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결국 대리급도 전략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MZ 세대들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김영원 회장님도 계시지만 임원으로서 어떤 일을 상황을 주어졌을 때 그 임원이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을 잘 뽑은 MZ세대 혼자서 그냥 그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찾아보면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들어와서 가만히 선배들 일하는 거 보면 그냥 이제 그쪽 세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얘 또 왜 이런 얘기야.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세성님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밤새워서 내가 일하는 거는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근데 어쨌든 본인한테 그걸 주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게 이미 대학교에서 연습이 돼 있어요. 이미 어떤 것이 관심사가 있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에 본인이 관심사가 있으면 기꺼이 투자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사 5년차, 10년차보다 역량이 뛰어날 수 있는데 그 인정을 안 해주는 조직부적 분위기가 굉장히, 그럼 당연히 이탈을 하죠. 그런 상황들이. IT 사업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에 좀 과장차장급 되는 인원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요즘 2년차, 3년차 되는 직원들의 배우는 속도는 네.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들의 3년 이상 된 실력을 보면은 나와 동등하다. 그때부터는 그 친구들과 나는 동등한 수준이다. 그런 멘트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되게 어떤 방향으로 조직 내에서 육성을 해야 될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인사와 교육을 전반을 아우렀던 우리 강미숙님, 거기 혹시 스마트폰, 마이크 사용 가능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정말 교수님 너무 감명 깊게 교육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따라가는 공감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없고요. 변화되는 세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세들 어떻게 더 잘 보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경로 원장님, 예. 사실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기업의 인사, 교육 담당자들이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래 변화가 갈수록 더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미래에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변화에 적응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한 발 더 빨리 변하고 빨리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의 이 스피드, 이 속도를 어떻게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더 발전시킬 건가, 이것이 제 이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훈일 이사님이 사실 인사에 정말 또 통이신데 계시군요, 다행히. 사실 네. 또 삼성에 계시고 또 현재 지금 또 기업에서 또 범진에서 이제 전체를 총괄을 맡고 계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느끼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오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그 한국 사회의 그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걸 보고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문제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암울화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름이라고 해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게 그 밝은 부분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명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해석은 저한테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대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으로 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모토가 선수 선결 선제입니다. 진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모토로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공급 대란 일어나면서 저희 회사도 조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인 스피드를 조금 더 유지했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그런 위기를 좀 맞지 않았을 텐데 반도체 한종 때문에 저희가 한 달을 쉬었습니다. 생산 법인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한 발 앞선 그 행동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진짜 그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좀 새삼스럽게 더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2006년에 저희가 한국 HR 포럼 그때부터 시작했었는데 끊어지지 않고 쭉 했었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이렇게 못 뵈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늦은 밤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공유를 한번 좀 드리면 MZ 세대의 특징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 그냥 제 판단에는 10년 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했을 때 그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MZ 세대를 보면 거의 제 그냥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MZ 세대와 저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터지면서 뭐 재작년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결국은 요게 이제 방송 장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줌에 대해서 한 2주 학습을 했고 한 달 동안 방송에 대한 것, 요 정도면 방송국에서 방송 PD, 카메라 감독, 오디오 감독, 또 여기 뭐 또 콘솔 박스 있죠? 아마 7, 8명이 들어가야 겨우 돌릴 수 있는 거를 그냥 거의 혼자 작업하거든요. 이걸 한 달에 끝낸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K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인류 자체가 진화 속도에 이어서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이미 뭐 증거기간 이후로의 가속화되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서 버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예요? IT 기술의 발전에 한국이 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운 좋게 그죠? 그러고 보면 이제 현재 요 속도도 보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 기하급 이미 이전에 우리가 성장 곡선으로 봤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갈 거거든요. 더 빠르게 갈 거고 우리 아까 방훈 이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위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본을 가서 추월을 하고 뭐 등등 이미 내부 안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부적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상의 그 정점에 있을 때가 늘 위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마치 그 편의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상하게 그래프가 비슷하네요. 그죠? 편의점 증가한 거하고 희한하게. 그죠? 비슷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거를 어쨌든 발견했는데 결국은 K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화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고 인류의 역사상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아까 우리 김재현 님이 대만하고는 어떠냐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만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대만하고. 그런데 이제 예측이 이제 대만이 우리를 앞질러 갈 거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게 대만인데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거의 대략 한 반절 정도예요. 반절 정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IMF 자료인데 대만과 한국, 어쨌든 대만을 이겨내면 우리가 어쨌든 더더욱 이제 아시아의 인류의 중심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겁니다. 이제 HRDA의 관점으로 보면 인류로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 그 내면에는 아까 뭐 열등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해 개념이 있죠. 한해 개념. 한해 개념으로 더 들어가면 사실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노비 뭐 어느 시점으로 보면 노비의 비율이 30에서 50%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 안에 갇혀진 그 내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지지 않는 게 흥이라는 게 있죠. 흥이라는 게. 그죠? 그 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에는 분명히 한과 흑, 그러니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극단의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듯이 극단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A는 B라는 그 비교 개념에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갭에 대한 레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폭넓고 IQ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극과 극에 있어서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명상을 즐겨도 무의식적으로 내면에서는 굉장히 자가 발전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만 던져주면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MZ 세대들이 거기에 접근해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주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일본은 뭐 그 있잖아요. 그 저 관광하면 태극기가 아니라 일본의 무슨 국기인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쭉 따랐던데 그 사람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난장판인데 우리는 어때요? 다 흩어졌다가 모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전쟁에 나서 장비가 앞에서 죽어도 죽고 끝나면 어때요? 이제 사병이야. 어제 지금 창연습했는데 그 친구가 장군인 줄 알고 싸워요. 그게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은 특징이거든요. 그게 주체성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주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타두르고 들어가면 한과 흥이에요. 관계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통해서 흥과 펀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공감이 형성되는 순간 떼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면의 에너지를 공감이 되는 순간 함께 어우러짐이라는 건 그건 세계인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한국 교육의 특징이죠. 붉은 악마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붉은 악마처럼 한국인이 저렇게 BTS가 왔든 외국의 그 가수가 왔든 그렇게 같은 그 노래를 가지고 불러내는 거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거는 한국인의 고유의 특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때요? 공감한다라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한과 흥의 개념에서 내면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걸 공감해낼 수가 없겠죠. 그 자체를. 그런데 MZ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예요? 억눌렸던 게 풀려 있다고 봐요. 가정의 환경 그 사이에서. 그래서 그들이 풀려낸 게 뭐냐? 결국은요. 이건 제 관점이긴 하지만 또 교수님의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이제 비로소 그들이 K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MZ가. 그동안에 이제 기성세대가 이걸 끌어왔다면 K 속도의 개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관계성,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한과 흥이라는 그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뭐 내면적으로 갖춰진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이제 뭐예요?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관계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밑단으로 보면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관계성에 의해 규칙들이 정해져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MZ세대가 과연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성의 그 사회적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우리가 풀어내면 그들이 지금의 이 K 속도를 개념적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지금 IMF가 대만과 우리를 지금 예측을 너무 뭐 걔네가 빠를 거야라고 예측하는 게 웃기지만 왜? MZ세대들의 강점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MZ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우리 그 김영훈 회장님께서 한번 담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HR에 대한 역할인식, 재인식이라는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오늘 이런 K속도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다시금 한번 역할을 한번 재정의를 한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역할인식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올해의 이제 이런 화두들을,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몇 사람이랑 논의도 하면서 방향을 잡고 조금씩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이 새로운 경험이네요. 이렇게 얘기 듣고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게 이런 이 포맷가 참 좋은 포맷구나 하는 생각이고, 오늘 제가 발표는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저한테는 참고가 많이 되고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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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